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7일 만에 1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방역 당국은 급격한 지역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19명 늘었습니다. 9명은 지역 발생, 10명은 해외 유입으로 추정됩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신규 환자가 10명대로 떨어진 건 7일 만입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도 7일 만에 1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4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클럽 방문자와 접촉한 사람이 서울 도봉구 노래방을 들르면서 다른 노래방 손님이 감염됐고 이 손님의 지인으로 4차 전파가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모두 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태원 관련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만 6천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관련 검사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급격한 지역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와 콜센터 등에서 새로운 확산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잘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 고3 등교를 앞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방문 여부를 파악합니다. 원어민 강사와 교직원의 이태원 방문과 검사 현황도 조사 중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클럽 등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의 클럽과 감성주점 등 1,9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7,600여 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업 중인 업소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8건, 발열 체크 미비 7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주말을 맞아 유흥시설과 교회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됐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판도 대거 중단됐습니다. 서울구치소 내 접촉자 390여 명은 오늘까지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가 폐쇄되고 재판 연기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이 대거 중단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어제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속 피고인이 오갔던 법원도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법정에 가려고 하는데 중단이 된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법정은 전면 폐쇄됐고 청사 곳곳에 대해 방역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 등 급박한 재판은 청사 별관에 마련된 특별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구치소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 A씨가 어제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는 A씨와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 301명, 직원 93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먼저 검사를 받은 직원 50명은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검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구치소 건물 앞엔 차량 이동형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신속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와 접촉한 수감자 7명이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직원 34명도 자가격리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 소환 조사를 중단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긴급 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997만여 가구가 총 6조 6,732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로 지난 11일부터 신용 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오브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제로 받습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해당 세대주가 각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콜센터,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국내 누적 확진자 수 11,037명입니다. 이 가운데 치료가 끝나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9,800명을 넘어서 완치율이 90%에 가까워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9명이 발생했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오늘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해외 유입 사례 10명이고요. 지역 발생은 서울 5명, 경기 2명 등 모두 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요. 이달 초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가 이태원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7일 이후 다시 증가하면서 오늘은 19명이 나왔습니다. 최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붉은색의 해외 유입 사례는 감소 추세였다가 오늘 다시 10명으로 늘었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사회 감염은 20명 안팎으로 늘었다가 오늘 다시 9명으로 줄었는데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감염 상황 살펴보죠. 4차 감염자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하루 20명 안팎으로 꾸준히 늘어왔는데요. 누적 확진자가 드디어 열흘 만에 162명이 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분석해봤더니 클럽을 직접 방문한 경우가 88명이었습니다. 나머지 74명은 클럽 방문자와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집단 감염이 클럽에 간 적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2차, 3차, 4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노란색의 이태원을 방문했던 사람들보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홍대 주점 확진자가 관악구의 같은 노래방을 이용한 것이 밝혀졌고요. 이태원 확진자의 지인이 방문했던 도봉구 노래방에서도 3차, 4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연결고리는 공통적으로 노래방이었는데 좁고 밀폐된 공간인데다 침방울이 많이 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다중 이용시설 방문이나 종교활동, 모임 등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와 관련해 확진자가 총 15명이 나왔는데요. 학원에서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등교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학원입니다. 이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4학년 A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원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고 감염된 여중생이 다니는 곳입니다. 두 학생은 지난 8일 이 학원에 자율학습을 하는 공간에서 1시간 정도 함께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 벗고 있다가 좀 짧은 시간 동안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명은 선생님 근처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학생 한 명이 이제 선생님 쪽으로 가서 뭔가 검사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A양은 지난 11일 복통을 일으켰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역학조사를 하는 한편 두 학생이 다니는 학원 3곳에 수강생과 강사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고3 학생 등교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진짜 소수인 학원도 못 보내는데 학교는 보내기 더 힘들 것 같아요. 증상 없이 전염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죠. 지금 학교는 가는 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인천시의 교육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병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켜보고 수도권 교육감님들하고 교육부하고 좀 협의를 좀 더 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학원 강사에서부터 시작된 인천 지역 학생 확진자는 10명, 추가 검사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규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업지구와 관광지 등에서는 이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자영업과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도심 외곽에 있는 대형 아울렛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 대형 아울렛. 평일 낮이고 밖에 비까지 내리지만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래도 넓고 외곽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로 나왔어요.
확진자가 급증했던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마스크는 쓰시고 좀 나들이 겸해가지고 좀 오신 것 같아요. 조금 상대적으로 고객들의 방문이 좀 있었지 않나. 실제로 인구 이동량 분석을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동량이 덜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월 말부턴 증가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데다 개방형인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이 낮을 거란 인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상업지역과 관광지 등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휴 기간 반짝 특수를 누리나 싶었지만 관광지는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연령별 이동량은 어떨까? 70대 이상의 이동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또 대부분 학생들인 20세 미만의 이동량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의 외출 자제, 개학 연기와 재택 수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다만 황금 연휴 전후로 20세 미만의 이동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동 분석은 방역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고객들이 지지국간 이동을 한 정보들을 집계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해당 지역이 방역이 필요한 지역인지 아닌지 하는 것들도 판단할 수 있고요.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의미일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런 인구 이동 분석 자료를 매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과 여행 등을 예약했다 가지 못해 위약금을 문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당정청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 28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정청은 먼저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생기는 여행과 예식업 위약금에 대한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과 결혼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방문 판매원,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신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대기업 하도급뿐 아니라 중견기업 하도급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또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 비율을 높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심사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노동 분야 대책도 나왔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가 만든 이번 개선책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확산 우려가 컸었는데요. 다행히 해당 교회가 평소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킨 덕에 추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위생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인천의 교회입니다.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학원 강사와 접촉한 확진자인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난 주말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접촉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이 교회와 다른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 성도 760여 명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사례처럼 대규모 전파가 우려됐지만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은 데에는 평소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한몫을 했습니다. 입장 시에는 발열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했고 손 소독은 물론 교회 안에서는 장갑도 끼도록 했습니다. 출입하면서 이름까지 다 쓰고 그래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교회 방침이고 이렇게 해야 안전하니까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교회 내에 새 마스크를 비치해 가지고 오지 않은 교인도 착용을 의무화했고 일주일에 2~3차례 방역 소독도 했습니다. 좌석도 지정해 거리 두기를 실시했습니다. 각 의자에 이렇게 스티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지그재그식으로 옆자리는 2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월서부터 했으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평소 예방 수칙을 잘 지켜온 덕에 추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시설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지킨다면 집단 감염으로 인한 2차, 3차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모범 사례라고 방역 당국은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미국 경제 소비와 생산 지표가 역대 최악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부분적 경제 재개 이후에도 경기 회복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16.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3월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위축된 겁니다. 지난 1992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산업생산 지표 역시 역대 최악입니다. 미 연준은 지난달 산업생산이 11.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도 통계를 집계한 101년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여기에 일자리 지표와 주택시장, 물가 지표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악화일로의 미국 경제 상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재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백신 초고속 개발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 finish developing and then to manufacture and distribute a proven coronavirus vaccine as fast as possible. Again, we'd love to see if we could do it prior to the end of the year. 백악관 핵심 경제 참모도 경제가 곧 살아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There are some signs, early glimmers, just tiny glimmers, that the huge jump in the decline in. 이런 가운데 미국의 47개 주가 부분적인 경제 재개에 들어갔지만 경제 회복에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역대급 충격파에서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오는 6월 1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트위터에 CDC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미국 내 사망자를 전망한 12개의 다른 예측 모델을 추적하는데 11일 기준으로 모든 모델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사망자가 늘면서 6월 1일까지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가 일부 소매점의 영업을 허용하는 등 봉쇄령을 완화하면서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오늘 8만 5천여 명으로 늘면서 중국보다 많아졌습니다. 인도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확진자는 3,970명이 늘어 모두 8만 5,940명이 됐습니다. 이는 중국의 확진자 수 8만 2천여 명보다 3천여 명 많은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103명 추가돼 모두 2,7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동안 중국에서 8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지린성에서 나왔으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지린성에서는 14일에도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해외 역유입 환자로 상하이와 하이난에서 각각 5명, 1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미국 국무부의 기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미국이 광주 시민들의 중재 요청을 거절한 이유와 미국 대사와 신군부 핵심 세력 간 면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 퇴진을 외치며 미국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광주 시민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전국을 혼란스럽다고 규정한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맡을 경우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의 주장에 끌려가는 정치적 인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미 국무부의 기밀 문서 내용입니다. 1979년 12.12 사태 직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의 첫 만남 당시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 당시 사령관이 12.12 사태를 쿠데타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야심을 숨기려 했다고 봤습니다. 이듬해인 80년 5월,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직전 최광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글라이스틴 대사가 만납니다. 최 실장은 한국 정부가 군부에 완전히 둘러싸였다고 글라이스틴 대사에게도 토로합니다. 당시 최규하 정부가 시민사회와 대학생들에게 유화적 태도를 보이려 했지만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불쾌해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신군부의 대응이 너무 강경하다고 우려했지만 계엄령은 결국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한국이 베트남처럼 공산화될 수 있다면서 미국 측의 계엄령 확대 이유를 강변합니다. 5.18이라는 사건 뒤에는 군부 집단이 또 다른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 일으킨 대단히 거대한 정치 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당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이를 바라보기만 했던 미국 측의 이유가 확인된 셈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동안 5.18 관련 시민단체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관련 문건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정부의 요구에 공개를 결정한 것은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밀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6년 미국 국무부는 5.18 당시 관련 문건을 처음 공개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내용들은 대부분 지웠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지웠던 부분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그럴 것이다라고만 추정했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올해가 5.18 40주년이라는 점, 또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아닌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란 점이 전향적 공개의 배경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5.18 진상규명과 관련되어 있어서 미국의 기밀문서의 공개를 요청해 본 적도 없고 미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밀문서를 해제해 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번에도 핵심 군사 관련 문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던 한미연합사나 정보당국의 문건으로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한미연합작전 차원에서라도 통보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미군 쪽의 문서를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외교부와 진상규명위원회는 계속해서 추가 공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18 40주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진실 규명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입장을 내고 5.18 모욕 발언으로 상심했던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발언들이 있었고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의원은 5.18 폭동,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라는 망언을 쏟아내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어제 LG전자 영업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LG전자 관계자가 채용 청탁을 받고 지원자 여러 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어제 서울 중구에 있는 LG전자 영업본부와 마포구에 있는 서버 보관 장소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 10여 명이 투입된 전격 압수수색. 경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관계자가 청탁을 받고 자격이 부족한 지원자들을 채용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미 LG전자 관계자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부정 채용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부정 채용 대상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채점표 등 채용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부정 채용 대상자가 누군지와 규모,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별도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최근 금융권 등에선 채용 청탁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3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또 유력 인사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금융권과 대기업 등의 부정 채용이 밝혀져 사회적 지탄을 받은 가운데 LG그룹 어느 선까지 채용 비리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가 이번에는 보조금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는 정대협의 전시성폭력 실태기록 등 사업에 8,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정의연과 정대협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모두 13억 4천만 원입니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은 관련법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에 나와 있는 정의연의 공시자료를 보면 그 액수가 다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보조금 수익은 0원, 2019년은 수령한 보조금 7억 4천만 원 가운데 5억 4천만 원만 올라가 있어 8억 원가량이 누락돼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서의 어떤 심각한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의 법적 혹은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봅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측은 공시 입력이나 회계 처리 오류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여성가족부는 법령에 따라 실적 보고를 받아와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필요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부지검은 시민단체들이 정의연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사부에 배당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현재 서울 한강의 모습입니다. 마치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하죠. 하늘이 흐린 데다가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하늘빛이 어둡습니다. 특히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해안가와 산간 제주 지역에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철원 15도, 청주, 광주 16도, 대구와 부산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아주 큰 폭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강릉 24도, 광주 28도, 대전과 청주,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